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햇살이 되고 싶은 남자 김윤웅입니다. 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공기가 되고 싶은 여자 최혜정입니다. 자, 나이가 들어가면서 겪는 질병 중에 아주 무서운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2분에 1명씩 이 증상을 앓고요. 그리고 65세 이상 10명 중에 1명이 이 증상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아주 무서운 이 질병 바로 치매입니다. 그렇습니다. 치매에 걸리면 환자는 물론 가족들의 고통까지 크기 때문에 오죽하면 100세 시대의 재앙이라고까지 불린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 증상을 좀 미리 알고 우리가 대처를 하면은 예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치유비 책에서 이 치매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먼저 날씨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날씨로 출발! 굿모닝! 매일 아침 날씨를 전하는 김혜연입니다. 며칠 기온이 영상권을 보이면서 조금 오르나 싶었는데 어제부터 다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또 오늘 새벽 내린 눈으로 도로가 결빙된 곳이 많은데요. 출근길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떤 날씨를 보일까요? 굿모닝 날씨 출발합니다. 오늘도 맑은 하늘이 함께합니다. 현재 전국 대체로 흐린 상태지만 하늘은 점차 맑아지겠고요. 미세먼지도 보통에서 좋음 단계가 예상됩니다. 오늘도 무척 춥습니다. 서울이 영하 3도, 춘천이 영하 8도, 강릉이 영하 2도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낮에도 영하권을 기록하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영하 1도, 춘천은 영하 2도가 예상됩니다. 출근길 옷차림 든든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대부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됐었는데요. 지금은 동해상에만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동해 먼바다는 파도가 2에서 최고 6m까지 일겠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고 물결이 매우 높습니다. 항해나 조업 선박은 물론 해안도로 안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한파는 계속됩니다. 특히 내일 서울 최저기온은 영하 11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한파가 맹위를 떨칠 것으로 보이고요. 목요일에는 일부 중부지방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어제 오후 포항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죠. 이후 여진까지 이어졌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행동 대피 요령 많이 알고 들어보셨겠지만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안에 있을 경우 탁자 아래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한 뒤 대피할 출구를 확보합니다. 만약에 건물 밖에 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건물에서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를 해야 합니다. 만약 교통수단을 이용 중이라면 속도를 줄여 도로 오른쪽에 세운 뒤 키는 꼽아둔 상태로 대피를 해야 하고요. 지하철을 탔다면 넘어지지 않도록 하고 전철이 멈춘 뒤 안내 방송에 따라서 대피를 하면 됩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당황한다면 추가 안전사고 위험까지 있습니다. 때문에 최대한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날씨였습니다. 먼저 피플 앤 이슈로 함께하겠습니다.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가 바로 성탄절이었습니다. 즐거워야 할 연휴에 안타까운 화재 소식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네. 제천 화재가 난 지 불과 나흘 만이었죠. 어제. 이번에는 수원에서 불이 났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수원 광교 신도시에서 한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또 한 번의 화재가 발생을 해서 많이 우리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데요. 어제 오후 2시 50분경 이 오피스텔 지하 2층 공사 현장에서 이제 불은 시작이 됐고요. 삽시간에 위로 올라갔었습니다. 바로 소방당국이 이제 출동을 해서 이제 진화 작업에 나섰고 2시간 반 만에 일단 모든 불은 껐거든요. 네. 근데 당시에 저 건물 안에서 일하고 있었던 근로자가 모두 120명. 어휴, 많았네. 다 대피를 하고 네. 어쨌든 이제 초초에는 사망자 보도가 없었습니다. 예. 부상자만 확인이 됐는데 모두 불을 끄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 이제 건물 안에 있는 한 명이 근로자가 사망한 것으로 이제 발견된 겁니다. 이 씨 같은 경우에는 전신 화상을 이미 입은 상태였었고요. 발견 당시에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나머지 이제 화상자 중에서는 중상자는 없었는데 또 한 명의 이 참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일어나게 되니까 네. 아직까지 우리가 제천 사고가 충격이 있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예. 국민들의 마음은 더 답답하고 또 안타까운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이번 이 사고에서 유일한 희생자인 이 씨가 당시에 다른 동료들을 먼저 내보낸 것으로 알려져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망한 이 씨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씨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일을 하는 이제 그런 근로 인력은 아니었고 하청업체의 관리직이었다고 이제 파악이 된 겁니다. 네. 게다가 이분이 근무를 하고 있었던 곳은 지하 1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최초에 발생을 했던 지하 2층과는 거리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 해서 이 씨가 사망을 했나 봤더니 네. 불이 난 것을 파악한 다음에 본인은 탈출을 안 하고 예. 계속해서 안에 있던 인부들을 아. 이쪽 방향으로 나가세요, 저쪽 방향으로 나가세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안내를 하다가 정작 자신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네요. 못하고 저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저 연기에 아마도 질식을 하면서 정신을 잃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근로자들 상당수는 저 이 씨가 자신들을 그러네요. 다, 대피시킨 거네요. 대피시켰다고 예. 전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인성도 너무나 좋고 일도 많이 도와주고 해서 인부들 사이에서도 좀 칭찬이 자자했던 예. 그런 관리직 직원이었다라고 하는데 네. 그렇게 사망을 하게 된 사망 사고가 나오니까 더 큰 슬픔을 주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씨의 이 죽음은 참 안타깝습니다만 그래도 이 씨의 희생 덕분에 어떻게 보면 그렇죠. 120명이라고 하는 많은 이런 인원들이 무사히 빠져나온 게 아닌가 또 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 불의 원인은 밝혀졌나요?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네. 밝혀지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까지 조사 결과 이것이 또 하나의 인재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지하 2층 당시에서는 용단 작업이라는 게 펼쳐졌는데요. 용단 작업은 뭐냐면 우리가 용접을 할 때 붙이기도 하지만 네. 이 용접을 통해서 또 이걸 떼기도 자르기도 하고. 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 용접을 통한 절단 작업이 용단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저 작업을 할 때는 실은 주변에 이제 불타기 쉬운 거, 가연성 물질들은 싹 다 치우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마도 그냥 어떤 관성, 이 뭐 관습대로 그냥 작업을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 불꽃이 옆에 있는 가연성 재료에 튀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는데요. 만에 하나 그랬다면 이게 네. 동탄에 있었던 우리 그 참사 있잖아요. 예. 당시에도 용접을 하다가 불꽃이 그냥 아주 단순하게 옆에 있는 가연성 물질에 튀면서 정말 큰 화재가 있었는데 아마도 이번에도 그냥 용접 작업, 용단 작업을 할 때 주변에 있는 물질을 치우지 않고 한 것에 시작이 된 것이 아닌가. 또 이건 정확한 것은 국가수 파악이 있지만 그랬다면 이게 또 하나의 인재일 그러네요.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가 모두를 들뜨게 했던 성탄절이었는데요. 네. 반대로 화재 사고가 있었던 충북 제천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슬픔에 빠져 있었죠. 제천에서는 캐롤 대신에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성탄절이었는데 이제 5분의 연결식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 합동 분향소, 뭐 체육관 게시판 뭐 아주 뭐 빼곡히 찼었고요. 슬픔이 뭐 그런 현장의 모습이었었는데 어제 5명의 연결식 중에서는 참 많은 이제 사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취방으로 그러니까 자취방에 있는 아들한테 고기 반찬을 이제 전해주고 네. 집으로 오다가 이제 사망한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참 그 아들 입장에서는 그 슬픔이 그러네요. 엄청나겠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가장 많은 참 이 슬픔의 이제 이야기들이 되고 있는 것이 한 남편의 이야기인데요. 이 남편 같은 경우에는 성탄절 전날, 연결식 전날 이제 부인이 사망한 건 부인입니다. 부인의 유류품을 받았는데 이렇게 유품 중에 백설기 2덩이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네. 백설기는 하얀 책으로 그대로 있었는데 저 부인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제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참 이렇게 저렇게 막 그러니까 땀을 많이 흘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반찬 만들기 뭐 김장 이런 걸 하고 이제 교인들이랑 같이 저 이제 씻으러 들어가다가 목욕탕에서 이제 사망을 한 그러였었는데 이제 그 백설기를 받아보고 남편이 거의 정말 숨을 못 쉴 정도의 그런 극한의 슬픔에 빠졌다라고 하는데 참 현재 이 제천 도시 전체가 정말 비통함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오늘도 이제 마지막 4분의 연결식이 진행된다라고 합니다. 예. 자,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이제 희생자들은 떠났지만 분명히 우리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화재의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는 건데요. 충격적인 소식들이 또 속속 전해지고 있더군요. 자신을 행인이라고 지칭한 최초 신고자. 네. 알고 보니까
스포츠센터 1층 직원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경찰이 당시에 좀 조심스럽게 의심 가는 대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최초 신고가 들어온 시각과 네. CCTV를 바라봤을 때 불이 확 번졌던 시각을 비교를 해봤는데 이 최초 신고된 시각이 불나는 거지 불이 확 붙기 전 확인된 시간보다 빨랐던 거예요. 미리 알고 신고한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미리 알고 신고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찰은 조금의 의심이 혹시 뭐 방화 가능성 이런 것도 생각해 봤었는데 네. 네. 그래서 최초 신고자에 대한 신원 파악도 들어갔었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최초 신고자는 바로 1층 사우나 카운터에서 근무하던 여직원으로 이제 알려진 겁니다. 그래서 네. 여직원이 전화를 했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여직원은 신고 후 빠져나왔고 다시 또 2층에 신고도 재차 신고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아직까지 뭐 이 여직원의 무슨 잘못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시간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의문이 하나가 이제 풀렸다는 것을 파악이 되고 있고 예. 또 이 여직원의 신고가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왜냐하면 최초에 그러니까 불이 확 붙기 직전에도 신고가 됐다라는 것은 네. 어쨌거나 발화가 막 시작됐을 무렵을 이 여직원은 굉장히 자세히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한 이 화재 그 사고 이유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목격자를 이제 확보한 셈이어서 아마도 이 여직원과 함께 당시에 불이 난 정황을 또 한번 경찰이 함께 세세하게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해당 스포츠센터의 관리 부실 또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요. 네. 알고 보니까 지난달 30일에 이미 소방 점검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됐었고 심지어 건물주도 이 안전에 대한 안전 부실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면서요. 아, 이게 이제 문제가 이렇게 파악을 해 보니까 참 엄청났다라는 게 된 겁니다. 아마도 이게 이제 재정 상태 때문에 손바뀜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 올 8월에 이 센터가 경매에 넘어가서 이제 낙찰이 됐었고요. 이제 10월 중순쯤에 이제 재개장이 됐습니다. 그리고선 이제 지난 11월 30일 날 민간 업체 소방 점검을 받았는데요. 네. 일단 당시 그 민간 업체 소방 점검 결과를 보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저기 보시면은 네. 30개 항목에 67곳이 수리 대상이고 1층만 19곳이고 게다가 뭐 하나 작동되는 것이 없고 실제로 이번에 스프링클러가 다 작동도 그렇죠, 안 돼 그렇죠. 있었고 예. 소화기도 다 빈통이었고 뭐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정말로 부실의 원상이었었다는 것이 이번에 예. 이제 파악이 되고 있었는데 네. 아니 그러면 민간업체 소방 점검이면 저거를 왜 허락했을까? 그렇죠. 의문이 가잖아요. 예, 일단은 점검은 제대로 했네요. 그렇죠. 이제 네. 제대로 이제 파악이 네. 됐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업무 플로우를 이렇게 과정을 보니까 저렇게 민간 업체에서 소방 점검을 했죠. 네. 저것을 소방 당국에 넘어가면 한 달 내에 네. 이제 소방 당국이 점검을 하면서 불어, 수정 이거를 고쳐라라는 건 이제 명령을 해야 되는데 예. 그 한 달간의 기간, 그러니까 즉 11월 30일 날 민간 업체가 소방 점검을 하고 이것을 소방서에 제출을 하는 이 과정 속에서 바로 안타깝게도 불이 난 거네요. 예, 불이 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거 뭐 시정하고 고치고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이유가 바로 이 한 달간의 기간에 끼어 있었다라는 것이 파악이 되면서 이게 더 훨씬 더 안타까운 거예요. 예. 만에 하나 그러네요. 그게 일찍 예. 처리가 됐었더라면 예. 이런 참사가 없었고 스프링쿨러만 작동이 됐었더라도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텐데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안타까운 건 심지어 화재 발생 4개월 전까지 건물주의 아들이 소방 안전 관리를 맡고 있었다면서요. 네. 이건 이제 현행 법의 문제이기도 하는데요. 제가 앞서 이제 지난 올 8월에 손바뀜이 일어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 건물주 사이에서는 어떻게 이 건물을 관리했는가를 파악해 봤더니 네. 그 건물주의 아들이 이렇게 저렇게 본인이 체크를 해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없으면 유무를 해서 당국에다 주는 이제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자체로만 보면 정말로 뭐 분노가 치솟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 현행법상으로는 이런 게 있어요. 그 건물주 본인이라든가 가족이 어느 정도 저런 이제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으면 건물 점검 자격증이 있으면 실은 저 관리 업무를 자격증이 있다면 관리 업무를 해도 현행법상의 문제는 없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부실하네요. 예. 그러니까 아마도 예. 이제 그 건물주의 아들 같은 경우에 이 안전관리 자격증을 따서 본인이 직접 점검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보니까 너무나도 이번에 민간 소방으로서 네, 11월 30일 했던 거 보면 형편없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도 이 현행법을 좀 고쳐야 되지 않느냐. 즉 건물주라든가 건물주 가족이 자격증으로 검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부실해질 외주 수 업체보다는 있죠. 부실해질 수밖에 예.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소방당국에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리는 게 네. 현재 소방당국의 점검 체제인데 아예 뭐 공인된 기관에서 무조건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라든가 입법적인 미비도 이번에 다시 한번 그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럴 사람에게는 수 이런 있죠. 자격을 부여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소방서도 이런 얘기예요. 예. 지적사항만 자기들이 하지. 그렇죠. 최초의 민간사업주. 아까는 예. 이제 전 건물주의 아들이었죠. 자격증이 있는. 네. 그 사람이 이상 없음으로 한 것을 소방서가 다시 일일이 나가서 미리 알아서 네, 할 할 수는 수는 없다. 없잖아요. 또 이렇게 예. 해명을 하고 있는 그러네요. 예, 참 앞으로 또 밝혀야 할 그런 일들이 많은데 저희도 소식이 전하는 대로 여러분께 속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원과 제천이 화재 공포로 슬픔 속에 떨고 있을 때 지난 11월 대형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포항은 여전히 여진의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어제 오후였었죠. 이 수원 사고가 있는 그 후에 또 한 번 속보가 떠서 네. 포항 지진했고 당시 규모를 봤더니 3.5입니다. 네. 3.5면 상당히 그죠.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또 하나의 뭐 시작이 아닌가 막 걱정도 많이 됐었는데요. 이 포항 북구 같은 경우에는 규모 5.4, 상당히 강했던 지진입니다. 이제 본진에서 이후에 아마도 여진이 계속될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다시 한번 성탄절날 3.5의 지진이 발생을 했고요. 오늘 새벽에도 규모 2.2의 지진이 또 발생을 하게 되면서 여태까지 2.0 이상의 여진이 모두 73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포항의 이 그러네요. 북구 쪽은 지진의 공포에서 피해갈 수가 없게 되는데요. 이게 아마도 이제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진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하게 네, 세워놔야 네. 되겠다. 예, 이제 예. 여진이라는 것이 굉장히 참 많이 더 발생할 네, 수 있는 네.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 이번 여진에 가장 불안감을 가질 분들 아마 포항 시민분들이 아닐까 그러겠죠. 싶은데요. 네. 여전히 여진의 공포에 떨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포항 지진 발생 이후에 우리의 기억에서는 조금씩 잊혀져 가고 있지만은요. 이재민들의 숫자는 더욱더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네. 당사자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현재 흥해 실내체육관에는 한 403명 정도, 그다음에 독도 체험수련관에는 170명, 거의 520명 이 200가구가 넘습니다. 네, 230가구가 넘는 분들이 여기에서 지금 이제 계속 이재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추운 겨울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위에 떨고 있고 먹을 것도 없고 거기다가 더 큰 문제가 이제 집으로 언제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네, 복구 네. 작업이라는 게 굉장히 좀 더디니까. 네. 게다가 지금 이제 이재민들을 좀 만나보니까 이분들이 몸이 힘든 것보다 더 큰 괴로움을 호소하는 게 정신적인 정신적인 거겠죠. 고통. 그러니까 지진 트라우마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불안감이라고 합니다. 뭐만 조금만 흔들려도 네네. 그 심장이 엄청나게 뛰고 하는 이런 불안감 때문에 이 지진 트라우마에 대한 네. 이 정신적인 치료에서도 이제 당국이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지진이라고 하는 자연재해는 생명과 직결된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니라면 확실한 대비책을 빨리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담임 교사가 학생들에게 폭언과 막말을 한 상황이 알려져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네, 학생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네요. 네, 인천의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있었던 상황인데요. 네, 네. 담임 선생님이 1학년 학생들에게 뭐 참 할 수 없는 그런 폭언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한번 음성 녹음을 통해서 한번 그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예. 하시죠. 보면은 네. 너 화장실 가서 씻고 이러다며. 다시 더러워지게 붙여놓게. 왜 이러면 야, 근데 제가 분명히 엄마도 집에서 엄마 깨끗하게 안 해주시겠지만, 어쩜 이렇게 애들이 들어오니? 야, 이거는 막말의 네. 범위를 넘어서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거기 보면 이제 입을 찢어버릴 예, 거야도 그러니까요. 있고요. 중간 끝 부분에 들어보시면은 이제 엄마를 욕하는 부모 비하 발언도 있고. 참 이게 학생들은 그래서 1학년 아닙니까? 네. 학교 가기 싫다는 얘기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하게 되면서 네. 이런 이제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한 밝혀지게 된 거였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해당 교사는 뭐라 극구 그랬어요? 부인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녹음이 됐는데요. 예, 그런데도 자신은 폭언한 사실 자체가 없고 단언코 아이에게 부끄러운
뭐 행동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현재 학부모들은 인권위 제소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이제 그런 네. 상황인데요. 네, 네. 지금 이제 추가적인 뭐 이거 외에도 또 하나가 인천 한 초등학교에서는 당시에도 뭐 폭력적인 언행들, 그러니까 이제 말로 굉장히 아이들에게 상처되는 네, 네. 그런 사건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진실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니 녹음이 된 걸 들려줬는데도 그런 적이 없더라고 하면 이거는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일단 인성 자체가 안 된 분이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인력이라고 해서 저도 이제 할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네. 한 장 한 장 뜯는 그런 달력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근데 이제 달력 자체가 최근에는 거의 사라졌는데 왜냐면 뭐 스마트폰 뭐 이렇게 맞아요. 일정 정리를 하니까. 근데 최근에 이 인력의 인기가 다시 새록새록 다시 시작하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인력 인기 트렌드 그 현장의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1시간에 13,000장, 정신없이 찍혀 나오는 인쇄물들.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검수자의 눈초리가 매섭습니다. 새해를 맞아 이곳에선 신학기 참고서나 다이어리를 만들기 위한 인쇄 작업이 한창인데요. 최근 부쩍 주문량이 늘어난 품목, 바로 이 인력입니다. 한동안 작업을 안 하다가 최근 3년 전부터 트렌드에 맞게 이제 개조해서 인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과거 인력이 기본에 충실했다면 요즘엔 예쁜 그림이나 좋은 글귀 위주로 책처럼 장식처럼 활용하는 게 특징. 정호승 시인의 베스트셀러를 발췌한 인력부터 명언 인력, 고양이 인력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자기 취향에 맞게 인력을 직접 제작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직장인 박희영 씨는 자신이 좋아하는 배구 선수들 사진으로 인력을 만듭니다. 하루가 지나갔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이제 오늘도 시작이구나 체감할 수 있어서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다음 날은 무슨 사진일까라는 좀 기대감도 생기게 하고 파리에 거주하는 한 사진 작가가 3년째 만들고 있는 파리 인력은 올해도 1000부, 전량 팔려나갔습니다. 추억의 인력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채널A 이다혜입니다. 알짜배기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치유비책 시간인데요. 네. 오늘의 주제인 이 증상, 우리는 흔히 노화로 인해서 기억을 잃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7, 80년대 톡 크기의 대부죠. 잔이윤 씨도 얼마 전에 이 증상으로 쓸쓸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와서 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인 우리나라에서도 네. 12분에 1명씩 이 환자가 발생을 하고요. 네. 또 65세 이상 10명 중 1명이 이 증상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생겼다 하면 완치가 불가능한 병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병,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 돌아서면 깜빡깜빡, 혹시 나도 치매입니다. 치매에 걸리면 환자의 고통은 물론이고 부양하는 가족의 경제적인 부담까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네. 100세 시대의 재앙으로까지 불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은 치매 진단법부터 예방법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승란 가정의학과 전문의 그리고 성형섭 한의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두 분이 이렇게 조합 오랜만에 조합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한 3주 만에. 네네. 반갑네요. 네, 방송인 류한 씨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이 조합은 똑같네요. 자, 오늘의 주제. 예, 무시무시한 치매입니다. 치매. 예. 그래서 아까 최혜정 씨도 100세 시대 재앙이다라고 했는데 네. 오래 사니까 아마 생긴 병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또 오래 살면서 건강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하는 맞아요. 어떤 덧없음을 또 느끼게 해주는 그런 질병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치매 환자는 올해 73만여 명으로 노인 10명 중에 1명이 치매라고 하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2025년이 되면 100만 명, 2043년에는 200만 명까지 급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걱정은 이 시대에 제가
이 대상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맞아요. 네, 여기서 있는 우리도 예외는 그러네요. 아니라는 거. 맞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걱정일 것 참 같아요. 와닿습니다. 사실 이게 뭐 이제 암보다도 더 많아질 수 예. 있다라고 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더 지금 걱정되고 무서운 질병인데 네. 사실 뭐 암도 무서운 질병이지만 이 치매는 뭐 내 머릿속에 지우개 뭐 이런 영화도 있다시피 네. 기억을 다 뺏어가고 또 지금 아이로 이렇게 태아되는 그런 질병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굉장히 괴롭겠지만 주변에 뭐 계신 분들이 가족들이 굉장히 힘든 질병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많은 무서운 질병이 있지만 정말 걸리기 싫은 그런 질환 중에 1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의사지만은 네. 저도 제일 걸리기 싫은 게 치매예요. 예. 왜냐면 본인은 모르는데 네. 자기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가족이 너무 힘든 데다가 네. 이 치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65세 인구의 10명 중 1명이라잖아. 예. 저도 4년 남았네 보니까 만으로 따지니까. 아.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이 치매라는 거는 원인이 무지하게 많아요. 뭐 70가지에서 80가지 중에서 생겨서 바로 기억을 잃어버리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원래 저 처음에는 이게 증상 그랬거든요. 네. 이게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질환으로 바뀌었는데 네. 치매가 영어로 하면 디멘치아예요. 디멘치아? 예. D는 뺏어간다. 아. 멘치아는 멘탈이에요. 아.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지기 때문에 예. 자기 기억이 날아가 버리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뭐 먹고 산다고 그러죠, 우리가? 추억을 먹고. 그렇죠. 추억을 먹고 살고 공유하는데 그 자체가 없어지니까 가족과의 괴리가 생기면서 또 자기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면서 삶의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병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평소에 멘탈이 좀 약한 사람이 걸리기 쉬운 건가요? 멘탈을 굉장히 예? 많습니다. 멘탈하고 상관이 없고요. 상관없어요? 아까 우울증이 있다든지 그런 사람 또 잘 걸려요. 네, 아니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이제 술 마시면 네. 필름이 끊긴다라는 네, 표현이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그 전날에 있었던 일부 기억을 잃어도 사실 다음날 일어나면 무섭지 않습니까? 답답하고. 저도 얼마 전에 무섭죠. 내가 두렵기도 뭘 하고요. 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거를 네. 꽤 오랜 기간 동안 잃어버린다고 하면 이건 정말 무섭죠. 진짜로. 예. 네, 네. 무엇보다 가족들에 대한 이 마음 때문에 더 두려운 게 바로 치매가 아닐까 네, 싶은데 한의학에서는 치매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예, 그 한의학에서 치매라는 용어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된 게 중국의 그 경학전서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치매라는 단어가 쓰이기 시작을 했는데 치매 글자 자체가 치자가 어리석을 치, 매자가 어리석을 매자예요. 어리석고 어리석네. 예, 치자는 알지자에다가 병든다라는 뜻의 그 부수가 합쳐져 있는 거고요. 그다음 매자는 귀저귀를 차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형상화한 그 글자예요. 그래서 어리석고 어리석다라는 뜻의 이제 그 병인데 보면은 내용에 이제 뭐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좀 하고 또 기억을 잘 하지 못하면서 바깥을 자꾸 배회한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현재의 치매의 내용과 그 네. 과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어느 정도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치매가 현대인의 병은 아니네요. 예, 맞습니다. 여기도 예, 기록이 돼 예, 있는 거군요. 예, 예전부터. 그 당시에도 오래 사셨던 분들에게는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었네. 네네. 예. 예, 자 이번에는 저희가 네. 치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우리 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네. 그림으로 한번 준비했습니다.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거 네. 호두 그림 아닙니다. 네, 뇌를 예. 이제 여러분께 보여드릴 오른쪽이 치매 환자의 뇌죠. 네. 왼쪽과 오른쪽 크기가 일단 차이가 나고 예. 색깔도 다르네요. 네. 약간 그죠? 놀이길이에요. 치매 환자의 뇌가. 예. 좀 많이 누런 느낌, 그런 느낌 나고. 네. 작고. 예. 자, 그리고 그 다음 그림 하나를 더 보여드리면 자, 요거 이제 단면도예요. 네네. 뇌. 왼쪽은 역시 이번에도 예, 꽉 차 있는 예. 정상인의 뇌고 오른쪽은? 듬성듬성 비어 있죠. 예, 구멍이 좀 뚫려 있고. 한눈에 봐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네. 원장님, 그럼 이게 사실 치매라는 게 아까도 네. 얘기했지만 네. 이렇게 이제 오래 살게 되면서 늙어서 예. 생기는 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사실 이게 노화가 일어나면 우리 뇌가 저런 식으로 듬성듬성해지고 작아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건가요? 네, 근데 원래 이게 노화가 가장 큰 원인이긴 하지만은 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아까 고령화 시대 얘기했잖아요. 네. 85세 이상이 되면은 치매 환자가 최소한 15% 정도 생깁니다. 무조건. 무조건? 네, 무조건 생기는데 그 문제는 뭐냐? 우리 뇌라는 거는 아기 때는 머리가 조그맣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자라면서. 예. 20대가 되면 성장이 멈추잖아요. 네. 그때까지가 제일 커졌어요. 예. 그 다음부터는 뇌도 노화가 오기 때문에 줄어들어요? 조금씩 다시? 줄어들게 돼요. 왜? 우리가 심장 기능도 떨어지고 혈류 속도 떨어지기 때문에 뇌세포에 들어가는 아까 색깔이 하나 아까 빨갛고 하나 어떻다고 그랬죠? 약간 노랗다고 그랬잖아요. 예. 혈류 속도가 떨어지게 되면 뇌에 영양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네. 뇌세포가 조금씩 줄어들면서 뇌세포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분 공급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피가 잘 안 통하기 때문에 또 이따 알려드리겠지만 중요한 게 뭐냐? 네. 바로
치매랑 노화랑 다른 거는 노화는 천천히 진행하니까 네. 나이가 90이 됐다, 90이 됐다 그러면 생길 수밖에 없지만은 예. 치매 환자는 뭐냐 이게 급속히 빨리 줄어드는 거예요. 쫙 쪼그라들. 네, 갑자기 빨리 줄어드니까 자연스러운 노화보다도 더 빨리 진행이 그렇죠. 되니까. 뇌세포가 더 빨리 줄어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좀 엉뚱한 생각을 했는데 물구나무를 서서 다니면 어떨까? 이쪽으로 좀 피를 많이 피가 쏠리게 하려고 쏠리게. 이런 그 생각까지 할 정도로 참 무서운 답답함을 예. 일으키는 질병이라는 생각이 그러고 드는데. 다니다가요 잘못하면요 예. 낙상해서 딴 걸로 다칩니다. 아니면 이렇게 뇌 쪽으로 뇌졸중 올 수도 있고. 예. 그걸 이따 가르쳐드릴게요. 예. 근데 젊은 치매라고 하는 우리 초록이 치매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나이가 좀 이게 많지 않은 분들도 생기는 치매인데 이건 왜 생기는 거예요? 근데 65세 미만을 갖다 예. 우리가 초록이 치매라고 그래요. 예. 아까 치매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생긴다고 예. 했잖아요. 초록 치매 환자를 갖다 우리가 작년에 보니까 무려 2만 명이나 있어요. 예. 근데 아까 우리나라 전체 그 치매 환자가 예. 약 70만 명 된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3% 정도가 조록이 치매예요. 초록이 치매. 왜 그러냐? 첫 번째 유전적인 거. 두 번째는 술을 너무 마시면 알코올성 치매가 많이 오고. 아이고. 그다음에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많이 마시고. 그다음에 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뇌졸중이 오기 때문에 심근경색이 와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뇌세포가 죽기 때문에 바로 초록이 치매가 오는데 문제는 뭐냐? 이 초록이 치매도 역시 치료를 하거나 예방을 안 하면은 알츠하이머 치매나 마찬가지로 불치병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처음에 예방과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유, 저 음주가 딱 들어가니까. 그러니까요. 많이 음질하셨나요? 드시잖아요. 또 연말이라서 지금 술자리 엄청 많거든요. 2018년 무슨 네. 년에는 금주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좋은 생각인데요. 소 원장도 그저께 네. 많이 드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분은 셀프로 북한사도 갑자기. 드시니까 예. 우리도 괜찮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저분은 셀프로 적당하게 침을 자기한테 놓으니까 뭐. 아니 그러면 조심해야 집안에 되겠네. 그 치매 환자가 있으면 좀 진짜 의심을 좀 해봐야 되는 건 있네요, 네. 원장님. 그죠? 집안에 치매 환자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좀 두려워할 때 이게 치료가 안 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무서울 부분이 있는데 맞아요. 그게 방법이 가장 전혀 무서워요. 없는 건가요? 치료가 안 되는 치매가 있고 또 치료가 되는 치매가 있어요. 원장님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치매 원인은 70가지에서 한 80가지가 돼요. 얘기하신 것처럼 뭐 알코올성 치매도 있고 예. 심혈관 질환 때문에 또 나타나는 치매들도 있고 여러 가지 치매들이 있는데 네. 어느 순간에 이제 치매가 왔다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거나 가족들이 그걸 딱 느꼈을 때는 네. 아 이제 올 게 왔구나. 아. 그래서 그냥 치료를 아예 처음부터 안 해. 포기하는. 예, 안 해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네.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약간 이제 치매기가 왔을 때 초반 때 병원에 가셔서 관리를. 꼭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은 고칠 수 있는 치매도 있고 그리고 고칠 수 없는 치매가 있다니까 이걸 구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예, 같아요. 예. 먼저 완치가 가능한 몇 가지의 치매 경우를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이런 것들입니다. 갑상선 저하로 인한 치매, 비타민 부족으로 인한 치매, 뇌질환, 만성 경막 하출혈, 수두증 등 그리고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치매 이렇게 되는데 하나하나 좀 살펴볼 거예요. 1번, 2번 갑상선 저하 비타민 부족은 뭐죠? 그러니까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예. 우리 몸의 신체 활동이 굉장히 줄어들게 돼서 네. 살도 찌게 되고 예. 피부도 나빠지고 예. 나빠지는데 그거는 바로 피 검사를 하게 되면 비타민 결핍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인을 알게 되니까 예. 갑상선 기능 저하가 되면은 치료하면 되니까. 예, 그 갑상선 그 호르몬을 갖다 주면 되고 비타민이 모자라거나 엽산이 모자라게 되면 그걸 갖다가 보충해주게 되면은 바로 치매 증상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좋아지고요. 네. 그다음에 만성 그 경막하 뇌경막하 출혈 같은 건 뭐냐? 이건 뭐야? 어떤 원인에 의해서 네. 제일 많은 게 외상이에요. 아. 빵 부닥쳤어. 그럼 피가 갑자기 확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찔끔 새는 것처럼. 예. 그렇게 나오게 되면은 증상이 안 나타나고 조금씩 머리가 무겁다, 좀 기억력이 떨어진다 하다 보면 그게 점점 늘어나다 보면 어떻게 뇌세포를 누르는 거예요. 예. 누르는 것만큼 뇌세포가 죽기 때문에 예. 이거는 수술하거나 아까 뇌 수정이라고 그랬죠. 뇌 안에 물이 차는 건데 예. 그걸 갖다가 증상을 갖다가 없애야 되게 되면은 치료를 하게 되면은 나을 수가 있고 차라리 아주- 이게 이거 한 번에 딱 터지면 알 텐데 그리고 한 번에 뇌출혈인데 새는 경우 네. 어떻게 보면 탁 터지면 뭐가 되냐? 팍 정신이 잃으면서 토합니다. 그럴 때는. 그렇게 되는데 그건 또 사망을 할 수가 있고.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약물 오남용은 뭐냐? 네. 약물을 너무 여러 가지 이거 막 먹다 보면 예. 서로 이게 복합작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무기력증이 오면서 치매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의사랑 상담해서 내가 너무 많은 약을 갖다 겹쳐서 먹고 있지 않나. 예. 이걸 보고서 약물을 갖다 줄이게 되면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예. 빨리 발견하고 치료를 네. 하면 완치가 가능한 치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살펴봤고요. 네. 이번에는 완치가 불가능한 치매를 짚어드리겠습니다. 함께 네. 보시죠.
네, 먼저 알츠하이머 치매, 두 번째는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뇌졸중으로 인한 뇌혈관성 치매입니다. 이 중에서 알츠하이머 치매는 우리가 사실 흔히 알고 있는 치매죠. 그렇죠. 네. 근데 알츠하이머 치매가 생기는 원인이 가장 많은 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노화예요. 그다음에 뭐가냐? 유전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전 중에서 아포2 단백이라는 게 있어요. 네. 걔가 이제 E2, E3, E4가 있는데 네. E4라는 게 유전적으로 많게 되면 또 치매가 더 잘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성이 더 많이 생겨요. 근데 교육 수준이 떨어진 사람이 많이 생기고요. 네. 그다음에 뇌 외상이나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알츠하이머 치매나 바로 파킨슨병이나 아니면 뇌졸중으로 인한 치매 같은 경우는 이게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회복이 힘든 거예요. 왜? 뇌졸중에 걸려서 뇌세포가 죽어버리면은 네, 우리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럼 돌아가지 않는다 그냥 죽느냐? 그게 아니고 이걸 갖다 약물 투여를 하면서 우리가 행동 치료를 하면서 운동 치료를 하게 되면 진행이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행이 빨리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망가지니까. 그러니까 그걸 하게 되면 진행이 천천히 가서 삶의 질을 갖다 올려서 이분을 잘 갈 수가, 건강하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진행을 천천히 갖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차피 이제 노화해 가는 과정이니까 노화의 속도랑 좀 맞춰준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그 전설의 복사 알리 같은 경우에도 이 병에 걸렸었잖아요. 레이건 대통령. 예.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많이 맞으면은 또 이게 걸리나 이런 생각이 충격이 가니까 머리에. 알리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죠. 뇌 손상이 오게 많이 되면 권투를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다행인 건 불치병이긴 하지만 늦출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모든 이제 질병이 증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어떤 치료를 받아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좀 가지면 되는데 사실 이 치매 같은 경우에도 자꾸만 깜빡깜빡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대표적인 어떤 증상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또 다른 어떤 증상 같은 게 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한의학에서 치매를 크게 이제 증상을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요. 하나는 선비 같은 치매, 하나는 장군 같은 치매에서 문치랑 무치로 이렇게 나누는데 문치 같은 경우는 섬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울하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무기력하게 이렇게 정적으로 있는 그러면서 또 다른 치매 현상들이 나타나는 과정들을 문치라고 하고요. 무치 같은 경우는 활발한 거예요. 예, 여기저기 그냥 막 나가고 돌아다니고 아니면 성난 사람처럼 막 소리도 지르고 이런 행동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돼 있는 걸 무치라고 합니다. 아니 둘 다 뭐 증상은 안 좋지만 그래도 가족의 입장에서는 문치가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문치가 있다가 나중에 또 무치로 바뀌어요. 복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치매를 의심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송 원장이 좀 조용하잖아요. 이 사람이 갑자기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갑자기 달라지면 사람이 죽는다. 따뜻합니다. 예. 똑똑한 사람이 갑자기 멍청해졌어.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졌을 때를 의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맞아요. 가족이나 이렇게 봤을 때 평소에 이랬던 사람이 좀 바뀌었네. 이거 알아차리려면 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가 치매가 생기는 전조 증상이기 때문에 그럴 때 미리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머님들이 이제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아니 나이 드니 자꾸 깜빡깜빡거려. 맞아요. 이거 이제 건망증이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건망증과 치매를 일단은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이건 엄격히 이제 다른 겁니다. 원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뇌의 기능은 줄어들고 뇌는 점점 작아진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기억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조금씩 줄어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 스트레스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기억을 잠시 이렇게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치매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계속 진행되면서 더 악화되고 또 이렇게 잘 기억을 아예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둘은 반드시 좀 구분을 하셔가지고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예, 대선 씨. 저한테 돈 꼬간 거 기억하시죠? 아이고. 네. 건망증인가? 저한테 많이 꼬한 거 기억하시죠? 그렇죠. 언제 갚습니까? 이거 참. 워낙 돈을 많이 빌려서 누구한테 빌렸는지. 자, 이번에는 구분이 힘든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점을 저희가 한눈에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준비했습니다. 먼저 건망증부터 보겠습니다. 건망증은 일부분은 기억하고 또 힌트를 주면 기억하고 상태에 크게 변화가 없다. 방금 나누신 대화는 보니까 힌트를 주니까 기억을 살짝. 그러니까요. 건망증이었었네요. 그리고 반대로 이번에는 치매 증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까맣게 있는다. 힌트를 줘도 기억을 못하고 오히려 점점 심해진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그 건망증은 힌트를 주면은 기억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매듭에서도 당신한테 돈 꿔줬지. 이거는 처음에는 잊고 있다가 생각해보니까 맞아. 맞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주께서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랑 밥 먹게 되는데 어머니가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오늘 저녁 먹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까먹었구나. 내가 지금 나갈게. 하면 괜찮은데 전화를 딱 드렸어요. 어머니 저녁 먹기로 했잖아요. 나 그런 약속 한 적 없는데? 이게 바로 치매예요. 무서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건망증은 누네가 기억 장소잖아요. 여기서 끄집어내는 것 같아 좀 천천히 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 치매는 기억 저장소가 텅 비어버려가지고 기억 자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가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건망증 같은 경우에는 뭐 상태 변화가 크게 없다라고 돼 있고 치매 같은 경우에는 점점 심해진다라고. 이게 문제네. 예, 가면 갈수록 이제 진행성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건망증은 이제 잠깐 일순간이고 그 얘기하셨듯이 힌트를 주면 금방 이제 복귀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저 치매 같은 경우는 범위도 커지고, 그러니까 기억을 못하는 범위도 커지고 그 기간도 늘어나고 전에는 기억을 했던 거를, 그러니까 어제는 기억을 했던 거를 오늘은 이제 아예 까맣게 잊게 되고 이런 식으로 점점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잔이윤 씨가 전혀 기억을 못하고 기억이 안 나니까 본인은 그냥 울음을 터뜨려버리고 뭐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희 너무나 참 충격적이었는데 치매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무서운 병입니다. 자, 얼마 전에 치매와 관련된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유대선 씨가 준비하셨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 치매와 관련돼서 검색을 좀 해보니까 이런 이미지가 지금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게 어떤 거냐면 귓볼 사진인데 이 귓볼 사진이 빨갛게 쳐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귓볼에 주름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이 귓볼에 주름이 있는 사람이 치매 확률이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얘기 나오는데 지금 이게 얘기하자마자 지금 귓볼이 다 보이고 있어서 진짜요? 이게 주름이 있는 사람이 치매 확률이 높다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김현욱 씨는 없으시네요. 태어나면서부터 저 주름 있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인데 우리나라 이제 신경과 연구팀이 정상이 243명과 알츠하이머 치매나 혈관성 치매 환자 471명을 조사를 해봤더니 치매 환자의 60%에서 279명에서 바로 저런 귓볼 주름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랑 비해보니까 무려 2배예요. 그러니까 다는 아니지만은 일반 사람보다 이게 있는 사람들이 더 치매가 잘 생긴다는 건데 원래 귓볼 주름은 옛날부터 의학적으로 관심이 많아가지고 귓볼 주름 있는 사람을 갖다가 조사해봤더니 우리가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 뇌졸중이 확실히 일반 사람보다 많이 생긴다는 논문 결과가 나와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지금 얘기한 4가지 심장질환, 그다음에 고혈압, 당뇨, 뇌졸중 자체가 이게 많으면 또 뭐냐, 바로 치매가 잘 생겨요. 그러니까 서로 연관이 돼 있는데 무조건 다 있다고 태어날 때부터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한 50% 정도는 더 조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없던 사람이 갑자기 주름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좀 조심하면 좋겠다. 미리미리 그때부터는 검사해봐야 생각을 해도 되겠네. 이거 뭐 얼굴 주름 필 게 아니라 귓볼 주름을 피러 가야 되는. 그럼 펴도 안 됩니다. 아무튼 주름이 있는 걸 좀 발견하시면 지금 많이들 또 이제 거울 앞에 이렇게 자기 걸 이렇게 보실 것 같은데. 내 거 좀 봐줘 하면서. 혜정 씨 주름 있네요? 아, 그래요? 아니 겁주지 마세요. 대본 자꾸 깜빡깜빡하시고 머리카락을 다 가리고 있는데도 보시는 투시력이 있으시네요. 아니 근데 이거 혹시 귓볼 주름 말고도 평소 좀 뭐 이렇게 증상을 좀 의심해야 되는 뭐 그런 부분들 좀 있을까요? 여기 보면은 치매 이제 원인 같은 경우가 한의학에서는 노년체여,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한의학에서 뇌 자체를 재향지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양기가 모이는 곳이라고 하고 또 골수의 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양기가 점점 떨어지다 보니까 뇌의 기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골수, 아까 뭐 혈류량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뇌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독 외상의 또 이유가 있어요. 중독 외상 같은 경우 알코올, 특히 술 먹으면서 자꾸 이제 까먹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치매가 올 확률들이 좀 더 높고 또 젊었을 때나 어렸을 때 머리를 한번 저번에 까먹었다며요. 그 전에 저도 한번 믿었습니다. 머리를 한번 크게 다쳤던 분들, 옛날에 충격. 젊었을 때 한번 크게 다쳤던 분들 같은 경우도 나중에 치매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다치면 검사 빨리 해봐야겠네요. 바로 받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치매도 가족력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 중에 한쪽이 알츠하이머 치매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식들이 생길 확률이 15에서 20% 정도 생기고요. 양쪽 부모가 있을 경우는 일반 사람보다 무려 4배가 걸릴 수가 있어요. 또 아까 얘기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을 경우에는 이 자체가 치매를 일으키는 아니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뭐가 잘 생기냐? 뇌졸중이 잘 생겨요. 그러니까 뇌졸중이 생기면 바로
뇌세포가 죽기 때문에 네. 이런 사람들도 치매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치매 위험군까지 알아봤는데 네. 사실 시청자분들께서 제일 궁금하실 건 바로 그래서 내가 치매 위험군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뭐야? 이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제가 저희 굿모닝 작가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네. 작가님 얘기하는 게 그 뭐 이렇게 중국 음식 시켜 먹으면 단무지 오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먹다가 단무지 한 개 먹고 또 깜빡하고 또 2개 먹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게 욕심이 아니라 깜빡해서 하신 분인데 요게 2-3개까지는 괜찮은데 한 4-5개 정도 되면은 이게 치매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기 작가님 앉아 계신데. 아니 맞나요? 아까 네. 생각해보면 나도 단무지가 이제 그런 공통적인 경우가 거잖아요. 있어요. 한 입 맞아요. 배물고 옆에 놨어요. 네. 예. 근데 그게 있는 걸 까먹고 다시 또 새 걸 배물고 이게 욕심이 아니라 나중에 딱 보니까 2개나 내가 먹었네 이런 경우가 있긴 한데 아 이게 진짜 이게 가능한 건가? 검사 방법이 맞아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버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집에서 네. 해볼 수 있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흰 종이하고 네. 볼펜을 가지신 다음에 네. 뭘 하느냐. 시계를 일단 동그랗게 해서 그리시고요. 네. 거기다 숫자를 갖다 다 쓴 다음에 네. 8시 29분을 갖다 만들어 보세요. 8시 29분? 네. 8시 19분. 8시 29분. 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저희도 해보겠습니다. 자, 8시 29분을 만들어라. 예. 자, 8시 29분. 해가지고, 8시 29분. 네. 자, 볼까요? 네, 한번 돌려보세요. 8시 29분. 자, 이렇게. 오, 잘 그리셨네요. 네. 오. 8시 29분. 네. 네. 유재산 씨. 네. 7시 29분 아니에요? 살짝 아니, 시계침이 8시까지 안 갔어요, 이제? 그저께. 아니, 봐봐요. 8시에 맞아. 아니요, 저 정상입니다. 저 정상이에요. 시계가 잘못됐네요. 왜 또 문제가 있냐면은. 선생님. 7시 28분. 아니, 저 빨리 그리 그게 아니라 이게 보면은 이 12시하고 6시도 맞아야 되거든요. 이게. 이것도 삐뚤어졌어요. 너 그저께 깜빡깜빡했다며요. 선생님, 저 어떻게 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치료하면 돼요. 미안, 죄송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리면 괜찮은데 예. 원을 갖다 찌그러지게 그린다든지 네. 바늘을 까꾸로 그린다든지 숫자를 못 맞춘다든지 할 경우는 치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상과 여러 가지 단계가 나오고 있네요. 예. 경도, 중등도, 중증. 네, 중증. 아예 중증은 보니까 시계 형태가 안 나오네요. 원형도 안 나오고요. 숫자도 못 그립니다. 한번 그려봐라. 네. 진짜. 예. 자,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림이 또 하나 있는데요. 네. 한번 보시면 되는데 네.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 네. 저 그림을 딱 본 다음에 그대로 따라서 그리는 거예요. 네. 자, 오각형 그리기 꺼주세요. 원하세요? 꺼주세요. 이걸 바로 본 다음에 꺼주세요. 껐어요. 자, 그다음에 예. 따라 그리는 거야. 따라 그리기. 예. 야, 우리 지금 이게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지금. 자, 유대산 씨 걸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아니,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자, 유대산 씨, 뭐예요? 아니, 돌려보세요. 지금 약간 뭔가 네. 네, 세 분은 잘 그릴 줄 알았어요. 괜찮은 거죠? 네. 아니, 대산 씨가 네. 저렇게 진중하게 그리는 거 처음 봐. 아니 이게 그리다 보니까 내가 사각형을 그리고 있나 오각형을 그리고 있는 게 약간 진짜. 헷갈리긴 했거든요. 네. 여기 이제 어떻게 의사 나오면 통과한 그러니까 거죠. 이제 그 얘기했듯이 네. 최혜정 씨가 얘기했듯이 이제 이게 시공간 자기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이거 아까 오각형을 이렇게 2개 겹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걸 아니고 사각형으로 그리다든지 원으로 그린다든지 아니면 겹치지 않게 그린다든지 이렇게 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이건 정상이지만 바로 오른쪽 걸 보게 되면 사각형 그리고 네. 겹치지도 않고 그럴 때 문제가 되는 건데 이건 이제 조기 환자에서는 우리가 선별하기 좀 힘들기 때문에 네. 좀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병원에서 하는 단어 기억 테스트라든지 네. 집행 능력 테스트라든지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예. 자,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내가 자가 진단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옆에 가족과 함께 해가지고 가족이 맞아요.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체크해보는 게 이제 중요할 것 예, 같아요. 그리고 또 현재 네. 전국 보건소에서 네. 만 60세 이상이라면 무료로 1차 치매 검사를 받아볼 수도 있고요. 또 결과에 따라서 정밀 검사 비용도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치매.
뭐 지금까지 잘 살펴봤습니다만 또 치매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들을 한번 다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치매 이것이 궁금하다. 네, 먼저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치매에 걸리면 일찍 죽는다. 일찍 안 죽어서 사실은 괴로운 병 아니에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죠? 주변에 정답 가족들이 뭘까요? 네, 괴로우니까. 똑같아. 무서운 얘기긴 한데 예? 일찍 죽어요? 예. 아무래도 그러니까 오래 살았으니까 걸리는 게 치매는 맞아요. 근데 예. 이제 같은 나이대에 있어서 거기서부터 얼마나 사느냐. 봤을 걸렸을 때는 경우에. 그렇죠. 예. 예. 치매에 아무래도 걸리게 되면 운동량도 떨어지게 되고 이제 심해지면 뭐 양치도 못하게 되고 식사도 못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평균 본인이 살던 삶에서 다 흐트러지니 면역 체계가 많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감염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조금 빨리 사망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두 번째는요. 적당한 술은 치매 예방에 좋다. 이건 오 좋았으면 아닌가요? 좋겠어요. 오. 예. 이거 사실 술이 반주 만병의 정도. 근원이긴 네. 한데요. 밥 먹으면서 근데 그게 반주. 혈액순환. 네. 적당한 술이 얼마큼이에요? 아니 뭐 예를 들어서 그 얼마나 와인 한 잔 정도 마시면은 왜 좋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본인한테 이분 한 저는 병. 이제 와인 한 병 정도. 한 병. 아, 세모예요. 그럴 수도 있다. 그게 아니고 네. 우리가 이제 연구 결과를 보면은 소량의 술, 아까 와인 한 잔 정도, 뭐 술 한 두 잔 정도 이걸 먹게 되면 술 먹게 되면 우리가 옛날에 술 뭐라 그러면 약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맞아요. 왜 이걸 먹게 되면 흡수가 빨리 되면서 네. 혈액 순환이 좋아지기 때문에 뇌로 가는 혈관이 좋아져서 영양분하고 산소를 잘 공급해주기 때문에 바로 치매를 예방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긴 하지만 네. 두 번째는 뭐냐? 소주를 매일 한 병 이상 먹게 되면은 반대로 알코올성 치매가 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치매가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요거는 적당한 술이라는 걸 갖다가 잘 아시고 와인 한 잔 정도, 소주 한 두세 잔 정도 괜찮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냐? 이것보다는 뭐가 좋겠죠? 운동 많이 하고. 운동 많이 하고. 그렇죠. 뇌 운동 같은 걸 해가지고서 네. 바로 네. 그 자체를 없애는 게 중요하지. 이건 너무 믿지 마십시오. 뭐니 뭐니 해도 그러니까 얼굴이 이렇게 운동이네요. 벌게지고 이러면 이제 이게 혈액 순환이 잘 되는 거다라고 우리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오해였네요. 예. 자, 세 번째. 세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우울증이 와도 치매 증상이 나타난다. 이거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울증. 올 것 같아요. 네, 오. 네, 그래서 예. 노인성 우울증을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냐면은 예. 가성 치매라고 그래요. 네. 치매 비슷하다. 하지만 이 우울증이 오랫동안 돼서 심하게 되면은 바로 치매로 갈 확률이 더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을 꼭 고쳐야 되는데 노인성 우울증은 치료하게 되면 정상이 좋아지기 때문에 치매로 가는 것 갖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울증과 치매도 연관성이 굉장히 많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울증이 있는 분들은 이걸 또 고쳐야겠네요. 그 중요한 게 뭐냐면 네. 본인이 내가 기억력이 떨어졌네 하는 거는 우울증이에요. 아, 본인이. 네, 내가 기억력이 떨어진 걸 알잖아요. 아. 근데 치매는 기억력이 떨어진 걸 모릅니다. 사실조차도 이거는 심각한 모르네요. 거예요. 그렇죠. 예,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치매에 대한 궁금증을 한번 짚어봤는데요. 네. 이번에는 실제로 치매 환자를 돌보고 있는 보호자분들께 저희가 사연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유대산 씨가 네, 준비하셨죠? 그렇습니다. 이 정말 힘드신 분들일 텐데 첫 번째 네. 사연부터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치매인데 얼마 전 어머니를 모시고 식당을 갔더니 갑자기 너무 불안해하시고 흥분하시고 어쩔 줄을 모르시더라고요. 저도 너무 놀라서 외출하기 겁이 나는데 갑자기 그런 행동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예. 이게 아까 그 무치 중에 무치 아니에요, 무치?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게 지금 보면은 아주 어린아이의 뇌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애기들 이제 네. 집에 있다가 어디 식당이나 밖에 이렇게 나가면 막 울고 막 그런 맞아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낯선 네. 사람들 오고 불안해하고. 울고 하는 네.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상황에 있어서의 그 환경을 뇌가 그걸 전부 다 담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당황스럽고 자꾸 이상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을 보일 때는 반드시 다시 안정적인 장소로 이제 다시 모시고 빨리. 온 다음에 네. 다시 마음을 좀 안정시켜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린아이와 같아진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실제로 네. 어린아이와 어르신들의 공통점, 우리가 방송할 때 보면 의외성이 나오는 게 똑같거든요. 예전에 그 어르신들 모시고 하는 프로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SBS에. 예, 맞아요. 그때도 보면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는 게 아이와 참 똑같다는 생각을 가끔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보면서. 맞아요. 예, 치매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뇌가 작다가 다시 가장 최대치가 됐다가 맞아요. 노화가 되면서 줄어든다고 하시니까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어르신들 보면 예. 약간 이렇게 되게 귀여우시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게 네. 좀 귀여운 행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런 것 같은데 네. 자 이제 두 번째 또 사연 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3년 전 치매 진단을 받으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상하게 낮에는 얌전하시다가
밤만 되면 증세가 심해지십니다. 왜일까요? 라고. 밤에 오히려 이게 더 심해지나요, 네. 실제로? 예, 그게 왜냐면요. 네. 환자들이 저녁 때가 되면 나빠지거나 비가 오거나 낮에 어두컴컴해지잖아요. 그러면 나빠져요. 이런 네. 환경의 영향을 받네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네. 우리가 뇌는 우리 깜깜해지면 잠 와야 하나요? 오죠. 졸리잖아요. 네. 졸리죠. 왜냐? 깜깜해지면 우리가 뇌 빛이 이쪽으로 안 들어오니까 네. 졸리게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뇌를 갖다 활성화시키는 건 빛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확 들어오게 되면 뇌가 활성화되니까 네. 뇌가 좀 낮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지시는데 네네. 깜깜해지거나 비가 오거나 이렇게 되면 나빠지는 거예요. 근데 네. 이럴 경우는 못 하는 게 좋냐? 낮에라도 네. 깜깜할 경우 네. 비가 올 때 예. 아니면 저녁 때 되면 불을 갖다 환하게 밝혀주는 거예요. 집안에. 그럼 불을 환하게 밝혀주면 강한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뇌가 활성화하기 때문에 자극이 어르신들이 되겠네요. 기분이 좀 좋아지고 예. 뇌가 활성화가 됩니다. 혹시 그러면은 그 네. 치매에 걸리신 분이 계시다면 네. 그분 방은 항상 불을 켜놓는 게 그러니까 잘 때는 꺼야죠, 그래도. 주무실 주무실 때는 때는. 껐다가 낮에 깨 있는 밤 동안에는 환하게 켜주는 게 굉장히 환하게 도움이 켜드리는 게. 됩니다. 예, 예. 이게 우울증 치료도 그런 것 같아요. 바깥에 햇볕을 좀 많이 쐬고 이러면 네. 우울증도 좋아진다는 얘기가 있대요. 맞아요. 그거 왜냐면요. 네, 우리가 심해도. 햇볕을 안 쬐게 되면은 우리 네. 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한 거예요. 왜냐면 네. 우리 몸에서는 뇌에서 나오는 저기 행복 호르몬이라고 있어. 네. 세로토닌이라는 세로토닌. 게 있는데 네. 이것이 장에서 만들어지지만 햇볕을 많이 쬐야지만 세로토닌이 생겨가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지금 네. 같은 우울증 증상도 없어지고 치매 환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울증이 걸리면은 또 어두운 곳, 혼자 있는 곳 이런 곳으로만 가려고 하다 보니까 악순환되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분들 자꾸 밝은 곳으로 이렇게 같이 예. 모시고 나와서 산책도 좀 하고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유대현 씨 아까 예. 시계 그릴 때 아까 약간 치매인 것 같았는데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니네요. 아니, 지금 보니까- 햇빛 얘기도 하고. 지금 보니까 그 시계 이후에 정신 차리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우리가 지금 치매 증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네. 절망적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예. 희망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맞아요. 같아요. 예. 나이가 들었다고 뇌 기능이 무조건 감소만 하는 것이 아니다. 노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뇌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 몸이잖아요. 살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잘 안 쓰면 당연히 감퇴되는 거고, 네. 그다음 잘 쓰면은 계속 유지되고 향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뇌가 자꾸 기능이 떨어지고 치매가 올 확률이 높아지는 건 맞아요. 예. 근데 계속적으로 뇌를 활용을 하고 또 신경을 써준다면은 치매가 올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늦춰지고 또 네. 진행도 굉장히 더뎌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계속 뇌를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러겠네요. 예. 지금 뭐 방송 보시는 분들이 예. 정말 이 치매 예방을 잘해야겠다 지금 결심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사실 저희 학창 시절 때 네. 그런 거 놀이 있었잖아요. 왜 네. 이렇게 두 손 있으면은 네. 이거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이거 잘하면 똑똑하다 그러면서 네. 여기 두드리면서 한쪽으로 이렇게 두드리면서, 그렇죠, 근데 이게 그렇죠. 다르게 하는 네, 거. 그렇게 하다 반대로 아이고 답답해. 내가 아주 그냥 시계 때부터 내가 아주 그냥 아이고 내가 아주 그냥 네. 아니, 우리는 지금 재미있게 웃으면서 얘기합니다만. 그게 굉장히 최혜정 씨 왼손잡이에요. 예. 저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있으세요? 저 없어요, 오른손잡이 없어요. 다 그러니까 오른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오른손잡이는 어떤 뇌를 많이 쓰냐? 왼쪽 뇌를 많이 써요. 왼손잡이는 오른쪽 뇌를 많이 쓰는데 안 돼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항상 뇌를 갖다 전부 다 이용 못 한다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네. 중요하냐? 지금 얘기 굉장히 중요한 게 네. 오른손잡이는 왼쪽 뇌를 많이 안 쓰니 오른쪽 뇌를 많이 안 쓰니까 여기가 발달이 잘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자극하는 바로 왼손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쓰는 손을 갖다가 악력도 네. 하고 오른손잡이면 일부러라도 왼손을 많이 써요. 쓰고. 저도 병원에서 환자 볼 때 혈압 재주잖아요. 네. 예. 그럼 왼손으로 하세요? 예, 저는 왼손을 일부러. 아. 네, 이거 굉장히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반대로 왼손잡이는 네. 오른손을 많이 쓰게 되면은 네. 자기가 안 쓰는 뇌를 갖다 활용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반대쪽을 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네. 근데 이게 답답한 게 진짜 우리가 근력 운동은 이렇게 하면은 이게 보이니까 맞아요. 그렇죠. 근육이 생기는 걸 알 수 있지만 뇌는 운동을 하면 어떻게 꺼낼 수가 없잖아요. 이게 답답한 부분이거든요. 예, 아무튼 이 치매 진행을 네. 늦추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텐데 그래서 저희가 치매 예방과 진행을 늦추는 세 가지 실천법을 준비했습니다. 네. 하나씩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첫 번째. 공개해 주시죠. 공개해 주시죠. 뭐예요? 네, 껌 아닙니까? 껌인 것 예, 같은데요. 그러니까 껌을 씹으면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턱이 턱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네. 이렇게 탁탁 치게 되죠. 네네. 그러면서 여기 있는 이제 혈류가 네. 머리 쪽, 뇌 쪽으로 이렇게 막 들어가가지고 턱을 이렇게 한번 이러거나? 뇌가 아까 얘기했듯이 혈류량이 떨어지는 걸 좀 막아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재밌는 게 옛날에 우리나라 그 퇴계 이항 선생님의 그
활인신방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거기에 보면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스트레칭을 하는 8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치법이라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걸 30번을 해주라고 해요. 그러면 오래 살고 또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껌을 씹어도 좋고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아니면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약간씩 이렇게 소리 내면서 아래 위를 위 위를 이렇게 두드려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잘 때 가는 건 어때? 잘 때. 다 같이 갈면 가는 게 아니라 턱이 망가집니다. 자, 그러면 저기 무식한 얘기를 했네. 예. 빨리 넘어갈게요. 네. 두 번째 비법은 뭔가요? 두 번째 비법. 두 번째 비법 네. 보겠습니다. 빠밤. 뜨개질. 뜨개질이네요. 네, 뜨개질.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죠? 손. 바로 손이에요. 바로 손이기 때문에 이 손을 갖다가 그 미세한 운동, 그리고 복잡한 운동 이걸 많이 하면 좋기 때문에 뜨개질이나 종이접기 같은 걸 하게 되면은 뇌 활성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또 한 가지 뭐를 하냐, 이 손을 갖다가 자극해 주는 운동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냐, 박수 칠 때 우리 어떻게 치죠 보통? 이렇게 치잖아요.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손가락 끝이 닿게 치는 거야. 손가락 끝이 닿게. 또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네, 그 손가락 끝이 닿게 치게 되니까 얘가 자극을 하니까 뇌에 찌릿찌릿한 느낌이 오잖아요. 그다음에 씨름을 하는 거야, 손가락끼리. 둘이 걸어요. 당겨줘. 당기기. 네. 3번 3번 걸고. 네, 4번 4번 걸고. 그러니까 손가락 씨름이라고 그래요. 마지막에 하고 그다음에 뭐라는 게 중요하냐? 그다음에 그 당겨주는 거 이렇게 튕겨주는 거. 튕겨줘. 예, 자극해 주는 거. 자극을 자극. 주네요. 예. 이름은 바로 뇌 자극이 하기 때문에 뇌 활성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런 거 어때요, 이런 거? 이런 거 좋죠. 김성환 씨 같은 거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거 하잖아요. 갈매기가 다가오는데. 치매 예방. 세정 씨 한번 해보세요. 저는. 노래하면서. 일단 소리 자체가 안 나네. 이것만 하기. 노래도 굉장히 노래도 도움이 돼요. 노래가 왜 도움이 되냐면요. 아까 노래하게 되면 피순환이 잘 되면서 이 가사를 기억해야 되잖아요. 좀 문제가 있네. 기억을 못하네, 가사를. 노래방을 많이 안 가야겠다. 혜정 씨가 잘 노래방 가면 보고 부르니까. 머스머스. 네, 마지막 비법 공개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뭡니까? 짠! 나올 줄 알았어요, 하트. 이거 진짜 이거 도움이 되는구나. 도박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럼요. 도박을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이기려면 머리를 써야 되고 또 점수 계산을 또 맞아요. 계속 해야 되잖아요. 맞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 때 계속 뇌를 써주라고 하는데 분위기도 잘 살펴야 되고. 맞아요. 재밌게 또 하면서 뭐 숫자 있는 거 이렇게 더하기 뭐 곱하기 이런 것만 하면 굉장히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파트하면서 승부욕도 있으면서 또 점수 계산도 같이 해야 되면서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재미로 좀 뇌를 쓸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은 쟤는 뭘 가지고 있을까?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것도 아니면은 본인이 이제 하루 운세를 보시잖아요, 이렇게. 그래 오늘은 이렇게 보시면서 좀 상상을 해보는 이런 것도 뇌에 좀 도움이 될 것 같긴 하네요. 자, 이 밖에도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습관 또 소개해 주신다면. 아까 얘기한 만병통치약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 그러니까 뇌 과학자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가 우리가 그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뇌 혈류량이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영양도 많이 공급돼서 치매 예방이라든지 그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뇌 성장 인자들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좋아지는데 특히 치매가 걸리신 분들, 조기 치매가 걸리신 분들이 해야 되는 게 꼭 있어요. 뭘 하느냐? 항상 크게 빨리 걷는 거. 순환이 계속되는 거. 두 번째 뭐냐? 사회 활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봉사 활동하면 자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하는 거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말고 체중을 많이 줄이고 변비가 걸리게 되면은 대변이 올라가 힘 막 주잖아요. 어떻게 되죠? 혈압 확 올라가서 뇌졸중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변비를 치료해 주는 거. 이런 게 아니 근데 민감한 부분에 자꾸 나를 원샷을 잡는 제일 잘생겨서 그래요. 제일 잘생겨서. 아니 굉장히 신경 쓰여요, 오늘 원샷이. 또 원장님이 얘기하신 뇌 혈류량을 좀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심호흡을 좀 해주는 것도 심호흡. 얕은 호흡 말고 심호흡을 좀 해주시면은 뇌 혈류량이 증가되는데 좀 도움이 되니까 호흡도 좀 깊게 하는 습관을 좀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또 생활 속 뇌세포 단련법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숫자가 보이면 암산을 해봐라.
처음 가본 길은 약도를 한번 그려보자. 이런 것도 도움이 되고요. 전화번호는 기억, 맞아. 요즘 스마트폰 세대여가지고. 기억할 일이 잘 없어요. 그리고 다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문제죠. 재료와 조리법을 추측하며 식사를 해라. 그러니까 김현욱 씨가 자주 맛있는 식사 딱 있으면 이거는 뭐가 들어갔을 거야, 뭐가 들어갔을 거야 이런 거 한번 상상해보는. 우리 아내가 이걸 참 잘하는데. 딱 맛을 보면 요건 뭐가 들어갔다 이걸 맞히더라고. 치매 걸릴 확률이 거의 없네요. 쓸데없는 짓 한다 그랬는데 잘하고 있었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뇌세포 뭐냐? 단련이 됐네요. 평소에 안 하던 걸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글씨 쓸 때 오른손으로 쓰잖아요. 그거 왼손으로 써보는 거예요. 왼손으로. 네. 전화 받을 때도 왼손으로 쓰는 사람은 네. 오른손으로 이렇게 받아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양치 할 때도 항상 오른손으로 하잖아요. 왼손으로. 또 왼손으로 해보고. 그러니까 안 쓰는 속을 많이 쓰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희가 뭐 여러 질환 얘기했지만 치매가 또 주변 가족들한테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이 치매 환자들을 좀 대할 때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들이 좀 뭐 유의해야 될 점, 네. 지켜야 할 점 뭐 이런 것. 요거는 이제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치매 환자한테 네. 중요한 건 치매 환자가 잘 못 움직이니까 너무 잘해주려고 네. 다 대신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가지도 못하고. 그럼 문제가 뭐가 되냐? 네. 이 환자의 인지 활동이 점점 더 떨어지는 거예요. 네, 중요한 것은 환자가 할 수 있는 건 자기가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가능한. 예, 그리고 치매에 걸렸다고 해서 감정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기억을 잃을 수는 있지만 감정은 네. 존재하기 때문에 네. 그 기억을 잃었다고 해서 자꾸 뭐라고 하고 타박하지 마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좋은 느낌으로 좀 감싸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자, 100세 시대입니다. 네. 치매 참 걸리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 다들 하시죠? 자, 이런 걸 다 예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으니까 이 예방법을 통해서 실천하시고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평소엔 제가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은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연휴가 끝나고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는 오늘 네. 다시 강추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번 네, 주 내내 네. 강추위가 이어질 거라는 예보가 있어서 좀 걱정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네. 당장 내일만 해도 한파가 찾아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추위 소식이 반갑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날이 추워질수록 더 맛있어지는 음식이 있다고 하니까 찾아봐야겠죠. 네, 올겨울은 특히 눈 올 날이 많다는 기상청 예보가 있는데요. 하얀 눈을 보며 먹으면 더 맛있을 만한 겨울철 별미, 그 특별한 겨울의 맛보러 여기 막고요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출발! 오늘은 뭘 먹을까에 대한 고민은 이제 그만. 전국의 맛을 찾아 떠나는 여기 맛고요. 지금 출발합니다. 긴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싶은 눈의 고장 강원도 평창. 겨울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인다는데 겨울의 맛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다고 해서 찾아온 곳. 어디 보자. 문을 열자마자 빼곡하게 보이는 신발들이 맛집 인정해 주시고 방마다 발 디딜 틈 하나 없이 꽉 찬 사람들을 보니 오늘도 제대로 찾아온 것 같죠. 어디서 오셨어요? 저 서울이요. 저 오늘 생일이라서 엄마 아빠가 밥 사준 데서 밥 먹으러 왔어요. 평창에서 먹어야 제맛이거든요. 제가 요리를 해요. 주방 경력이 30년이에요. 회도 많이 먹고 저도 요리 많이 하는데 제 맛 진짜 끝내줍니다. 주방 경력 30년에 빛나는 주부 구단의 입맛까지 사로잡은 이 음식의 정체는 송어예요. 보라, 민물의 제왕 송어의 힘찬 펄떡임을 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펄펄 솟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크기도 엄청 크다. 진한 오렌지빛 속살이 탐스러운 평창의 명물 겨울 대표 생선 송소로송송 송어. 탱글함을 넘어선 쫀득함. 어우, 젤리가 형님하겠다. 송어! 짠! 일단은 양념장에 콕 찍어서 한 입 먹어주는데요. 맛있어. 아우, 너무 맛있어. 2단은 싱싱한 채소에 고소한 콩가루 팍팍 쳐주고 더 고소한 참기름도 듬뿍 송어회와 초고추장까지 한데 넣어 비비고 자, 매콤 달콤 고소름한 송어 비빔회도 한입. 한 쌈 크게 싸서 두 입. 고소하면서 쫄깃쫄깃해요. 한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이 싱싱한 송어회를 먹을 적에 제일 맛있는 때라고. 차고 깨끗한 1급수에서만 사는 송어는 무엇보다도 물 관리가 중요하다는데요.
물에 산소가 많아야 되고 물이 차가워야 됩니다. 그래야 육질이 좋아져요.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이 어장으로 들여놓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노는 물이 완전 차갑다. 겨울에 먹는 송어는 그 효능도 금메달감이라는데요. 비타민 A 같은 경우에는 체내에 바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의 면역력을 증가시켜주고요. 또 활성산소가 생겨나는 것을 억제시켜주기 때문에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 우리 몸의 노화를 예방해줄 수가 있습니다. 더 쫀득한 송어회를 즐기기 위해선 송어 살점에 물기가 닿지 않도록 빠르고도 정교하게 썰어내는 것이 관건. 이것이 바로 25년 경력 베테랑의 칼솜씨. 때깔 좋고 맛은 궁금하고 마음은 벌써 송어 접시 앞에 도착하고. 맛있어. 이 강원도 찬물에서 이렇게 많이 저걸 해서 그런가 너무 쫀득쫀득하고 너무 맛있어요. 식감도 아삭아삭하니 진짜 맛있어요. 여기는 송어회를 못 먹는 사람도 송어를 즐길 수 있는 메뉴가 있어요. 송어 맛집에 와서 송어 못 먹고 가면 서운할까봐 개발했다는 송어 초밥 세트. 비주얼부터 침샘 자극해 주시는데요. 숨겨왔던 나의 송어 초밥 비법이 공개되는 순간 그 정체는 바로 이거는 초물에 들어가는 레몬청인데요. 은은하게 레몬 향이 나면서 송어와 잘 어울리는 송어 롤초밥이 되거든요. 초밥 맛의 절반을 책임진다는 단촛물에 레몬청을 넣고 고슬고슬 잘 지은 밥과 섞어주는데요. 새콤한 레몬향 머금은 밥 위에 갖은 재료 올려서 덜덜덜 말아준 다음 송어회 착착 얹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는데요. 고명 올리고 특제 소스까지 쫙 뿌려주면 송어 캘리포니아 롤 완성. 송어로 즐기는 색다른 맛과 멋의 향연, 골라먹는 재미까지 더해져 남녀노소 누구라도 송어의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의 야심작, 그 소리마저 감동스러운 이것은 송어라 쓰고 튀김이라 읽는다. 튀김과 초밥 한번 먹어보면 게임 오버. 송어 초보자들을 단숨에 송어 고수로 레벨업. 송어회는 쫄깃한 맛이 있고 밥은 새콤달콤한 그 어울려져서 맛이 참 최고인 것 같아요. 여기서 끝인 줄 알았다면 송어 무룩해집니다. 송어 매운탕까지 먹어줘야 가게 문을 나설 수 있다는데요. 송어뼈까지 진하게 우러난 매운탕 얼큰하게 한두 빼기 하실래 예? 아유 꼬마 아가씨 왕년에 매운탕 좀 드셔봤나 봐요. 뼈에 붙은 살점까지 야무지게 발라먹고 국물로 마무리. 이 송어가 기름기가 많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깔끔하고 감칠맛도 나고. 맛고요 공식 홍보 찬스 15초 나갑니다. 시작. 송어회 고장 평창에 오시면 꼭 송어회 드시고 올림픽 즐겁게 관람하고 가세요. 아이고 이상한가? 5초 남았어요. 빨리 하셔야 돼요. 아니 다시 한 번 하면 되잖아요. 다시 없는데? 끝났어요. 다시 한 번 하자. 끝났어요. 아니 말이 엉켰다니까요. 겨울의 맛을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온 가족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송어 요리 어때요? 최근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병원들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죠. 더불어 의사와 간호사 등 전문 의료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간호조무사의 기본 태도부터 교육까지 프로페셔널한 인력을 양성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꼼꼼한 교육과 관리로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예비 간호조무사를 지금 만나보시죠. 최근 한 대학병원의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의료진들 논란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간호조무사의 기본적인 태도부터 교육 과정까지 프로페셔널한 인력을 양성해내는 곳. 그 개개인에 따라서 그렇게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꼼꼼한 교육과 관리를 통해 양성되는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간호조무사. 지금 만나보시죠. 저 나윤이가 찾아간 곳은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한 간호학원. 안녕하세요.
여기서 지금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요? 운동하는 소리인 줄 알았더니 이게 뭐죠? 마네킹이 누워있고 여자분들이 직접 심폐소생술 동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여기는 응급처치를 다 알려주는 곳인가요? 그렇죠. 응급 간호조무사 과정에서 응급간호 과목이 또 따로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또 이론도 배우면서 실제로 실습도 같이 할 수 있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라는 이념을 가지고 가르친다는 이곳. 개인차가 조금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살짝 고려해서 해야지 된다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간호조무사는 실제로 병원이나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서 일을 하는 의료 전문 종사자인데요. 전문직이라서 오랫동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 학원이 더 디테일하게 잘 가르쳐준다. 의학상식도 재미있게 외울 수 있도록 알려주더라고요. 심방이 들어가는 건지 심실이 들어가는 건지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방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고? 쉬운 암기법은 물론 동영상을 활용한 시청각 교육으로 더 쉽고 디테일하게 이뤄지는 이론교육 과정. 그럼 학생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반응은 어때요, 여러분? 진짜예요? 졸렵고 그런 게 많은데 그런 거 보면 잠도 깨고 더 이렇게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냥 책만 보는 것보다. 이곳에선 수강생들이 외우기 힘든 의학 용어를 따로 정리해서 주더라고요. 의학 용어를 좀 어렵잖아요, 솔직히. 학원에서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좋아요. 저희들을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이제 실습도 가르치고 이제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응급 환자를 위한 심폐소생술 실습 시간. 환자의 의식을 먼저 확인한 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 119에 신고를 합니다. 그 후 압박 부위를 확인하고 수직 상태에서 30회 압박 후 인공호흡을 하면 되는데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언제 이런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제가 오늘 확실하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나, 둘, 셋! 4에서 5cm 정도로 깊게 압박해야 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거 제가 죽는 거 아닙니까? 의식이 돌아올 때까지. 아, 의식이 돌아올 때까지? 네, 그게 원칙이고 네. 119가 만약에 도착을 했으면 119 구급대원이 도착하실 때까지 하는 게 원칙이세요. 제가 이론상으로 했을 때는 이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습을 해보니까 어렵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환자의 정확한 혈압 체크를 위한 수동 혈압 측정 시간. 장비를 꼼꼼하게 다루는 것은 물론 샘플지에 직접 수기로 기록하는 꼼꼼함까지. 60 이렇게 체크할 때 이게 뭘 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니까 혈압 재고 난 거, 수축기 혈압, 이항기 혈압 재는 거 하고 맥박수, 호흡수 체크하는 거예요. 체온 정상인지. 저는 선생님의 환자 모델이 되어주기로 했는데요. 여기가 지금 안에 공기가 말씀하시면 안 돼요. 네.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오, 혈압 좋으신 110에 70. 저 혈압 미녀예요. 이런 깐깐하고 세심한 교육은 학원을 개설한 원장님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수강생들은 물론 졸업생들과의 꾸준한 소통으로 지금까지도 졸업생들이 찾아와 취업을 상담하기도 합니다. 한의원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여기서 또 양방 쪽으로 다시 한번 다른 길도 가보고 싶어서. 이럴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는 김대수 원장. 처음에는 강사를 했는데 너무 그게 재밌고 학생들도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아 이게 내가 천직인가 보다 해서. 간호사에서 원장으로 거듭나 지난 2000년부터 배출한 간호조무사만 해도 수천 명. 나이는 진짜 숫자에 불과하니까 만약에 간호조무사를 꿈꾸는 분이시라면 나이는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학원 문을 두드리셔가지고 오시면 학원에서 다 도와드리니까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십시오. 환자에 대한 소명의식으로 생명을 살려야 하는 의료 전문 종사자. 꼼꼼함과 세심한 교육이 필요할 때입니다.
12월 26일 생방송 김현웅의 굿모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도 7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화요일 아침도 역시 변함없이 굿모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